지역 소생연구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화 그리고 직선제를 선포한 6.29 선언을 기념해서 29일에 원래 열기로 했었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개관식이 결국은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임시 개관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는데 전시가 좀 부실했다. 그리고 운영 자문위원 위촉 논란 그리고 파행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그리고 김경영 6월 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의 상임대표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창원시가 29일 날 원래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개관식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했습니다. 글쎄, 지금 뭐 앞으로 그럼 언제 다시 열 건지 그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먼저 송 위원장님.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민주화의 성지인 이곳 마산에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 기념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뭐 교육도 하고 네네. 우리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알리는 좋은 어쨌든 전당이 들어서는 것인데 네. 이것이 4년 넘게 걸려서 사실은 완공이 된 거거든요. 근데 4년을 기다렸는데 개관을 앞두고 가보니 엉망진창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당장은 개관 날짜까지 못 잡고 무기한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창원시의 책임이 저는 전적으로 있다 보고요. 물론 창원시 의회 책임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논란이 된 것은 최초에 운영 자문위원에 대한 이제 명단들을 이렇게 쭉 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잖아요. 네. 민주주의 전당에 대한 운영을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네.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뭐 좀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삶을 사신 분들이 적어도 자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의회에 나왔었던 두 분들의 이런 걸 면면을 그렇습니다. 보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오히려 패배하거나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네. 이제 시발점이 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것부터 지금 뭐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얘기 집중적으로 들어갈 예, 거니까 예,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김 대표님은요? 네, 결국 창원시가 민주주의 전당을 개관식을 하려 했던 것을 연기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운영자문위원회 문제점으로 시발이 되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 전당을 갖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인데 네. 일단 임시 수습책으로서 개관식 연기했던 것은 네.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개관식의 연기가 아니라 어쩌면 개관 자체를 연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개관 자체를 네, 이런 상황이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창원시가 또 개관 무기한 연기하면서 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언제 정도에는 이런 수정 계획을 세우겠다. 또 어느 그것도 정도 없죠. 예산과 네. 인력을 준비해서 해보겠다. 네. 사실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관식 연기만 하겠다. 그냥 불만 일단 꺼보자. 근데 그런 식 입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네. 실정입니다. 자,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시작은 2019년에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입니다. 이제 3.15 일거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의 도시죠. 이 창원에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역사 또 발달 과정을 이 정리를 하고 전시도 하고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게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듬해에 설계를 착수하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350억, 60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에 들어간 건데 그때가 이제 허성무 시장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2022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홍남표 시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 내용에 조금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자, 김 대표님. 네. 달라졌죠, 조금씩. 상당히 많이 달라졌던 게 당초에 그 입찰을 했던 그 업체가 전 시간을 어떻게 꾸미겠다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당초에 건립추진위원들이 참여했을 때는 그 입찰에 응모했던 그 계획서대로 시행이 되리라 생각했고 민주운동 단체들은 계속해서 자문을 해주고 자료를 제출해주고 있었는데 막상 24년도 11월에 그 전시 현장, 전시됐던 그 현장을 가보니 네. 입찰 당시에 사업 계획 냈던 것과는
완전히 내용이 축소되고 전혀 전체 컨셉 자체가 달라져 있는 현실을 네. 좀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건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런 거 짚지 않고 네. 특히 홍남표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기존의 건립추진위원과 어떤 논의나 심도 깊은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네. 추진위원을 패싱했던 그런 경우와 추진위 회의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고 별실에서 작업을 했다는 그런 상황을 네. 그때서 저희들도 좀 인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추진위원들을 패싱했다는 말씀이 좀 남는데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바꿔 말하면 이거 수장이 누구냐? 이른바 정권에 따라서 이게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것이 네. 정권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민주주의는 보수든 진보든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를 잘 기록해서 네. 우리 후대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마산이 정말 민주주의 성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민주주의 전당 만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의 눈치를 기획자가 본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윤석열 정권 하에 또 우리 시장이었잖아요. 국민의 같은 소속에. 네. 그와 관련해서 진보 보수, 민주화 운동 내지는 통일 이런 것들만 놓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네. 사업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시장이 봐서 이불로 민주주의 전당을 만드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보다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쏙 빼고 전시 네. 내지는 민주주의 전당을 굉장히 부실화하려고 했던 네.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런 네.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체제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점검도 해보고 어찌 보면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조사나 수사까지. 예, 그런 것까지도 저는 네네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 합니다. 김 대표님. 그러면 참 2020년 만들었던 그 설계에도 그럼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뭐 설계상으로는 그 원래 한 4층 구조로 건물을 짓겠다고 4층. 예,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4층이 아니라 예. 3층 구조로 지금 변해버렸고요. 예. 4층 당시에는 그 위에 옥상이 약간 계단식으로 해서 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굉장히 조금 약간 멋진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4층 공간이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조망권을 가린다. 그런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4층이 3층으로 지금 축소가 되는 맞습니다. 지금 3층이죠. 상황이고요. 예. 3층이 상술 전시관이 있는데 그마저도 청고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전시관 역할이라면 보통 한 1.5배 평균 그 청고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예. 낮아짐으로써 전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그런 예. 문제점까지 갖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설계상으로도 그렇게 달라졌고 그 애초부터 문제를 좀 안고 건립된 게 아닌가 싶은데 참 저희가 또 이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창원 민주주의 전당이었었죠. 그러다가 한국 민주주의 전당. 결국 뭐 자유가 들어가네 마네 또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2019년도에 그 부마 항쟁의 40주년이 되는 그 해에 국무총리가 방문을 해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창원의 역사성 또 민주 성지로서의 역할 그걸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전당에 선다면 전국적 유치 경쟁이 있었지만 창원으로 와야 되는 그 절실한 그 이유 때문에 창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할 때부터 창원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가칭을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걸로 진행이 되는 줄 알고 내용 소재도 창원에 발생했던 민주주의를 다 배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홍남표 시정이 들어서고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네. 굉장히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굉장히 보수화 극우적인 이런 세력들이 준동을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민주주의 전당 이름 자체를 자유민주주의 전당이란 그런 이름 불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24년 8월쯤에 나왔습니다. 자유. 예. 그래서 그 창원시정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당초에 한국민주주의 전당이었으니 네. 한국으로 가자. 예. 그런데 맥락 없는 이런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12월에 창원시 의회가 또 주도를 해서 왜 그 자유란 말이 못 들어가느냐. 그럼 가장 근사한 한국이 아니라 대한이란 말을 넣는 그 의미로 대한 이름이 이제 민주주의란 전체적 배경 지식에는 이해 상관없이 아주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면서 시의회 국힘의 의원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송 위원장님도 여기 대해서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민주주의 전당으로 할 건지 한국 민주주의 전당으로 할 건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으로 할 건지 아니면 창원 민주주의 전당으로 할 건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딱 보면 사람들이 아 저기는 뭐 하는 곳이야 라는 건 직관적으로 그렇죠. 느낄 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을 하든 한국 민주주의 전당으로 이름을 지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여기에 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들이 모든 것이 전시되고 또 기록되고 사람들이 한번 다녀가면 네. 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내가 알고 가는구나. 네. 우리 고장에 이런 뿌듯함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 갈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름에 따르는 콘텐츠가 달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네. 돼버리면 이름이 잘못 지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창원 민주주의 전당으로 해서 창원에서 일어난 마산과 창원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운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밀도 있게 이렇게 전시하고 이름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잖아요. 네. 전당이란 말이죠. 근데 다른 지역 뭐 광주 같은 경우는 5.18 민주항쟁 기념관, 제주에는 4.3 평화 기념관입니다. 서울 남영동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관 있고 이 창원에 있는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란 말이죠. 네. 이 차이는 뭐예요? 그 기념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걸 이제 전승해 나가는 그 의미가 가장 컸다면 네. 전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문의 전당이라 하듯이 민주주의 전당이라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끔 네. 체험해보고 또 그것을 후대에 또 교육시키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명실상부한 그런 역할이고 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걸었는데 실제 민주주의 전당이 어떤 내용을 담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 네. 그만큼 뜻깊은 일이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냥 기념관보다 못한 네. 실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름값 못한다 한마디로 네. 요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지금 시작부터 지금 임시 개관까지도 벌써 이렇게 고비가 많고 일이 많은데 자, 6월 10일 임시 개관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전시가 부실했다. 이 지적이 무척이나 많이 나왔어요. 송 위원장님, 전시 어떻게 보세요? 가보셨나요? 예, 저는 네네. 뭐 이제 둘러보고 왔는데요. 네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진이 사실은 딱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산에서 내 창원에서 또 우리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상징적인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징적 사진들이 전시관에 하나도 전시가 안 되어 있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네, 겁니다. 저희 뉴스파다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예, 가령 예를 들면 3.15 이렇게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진이 김주열 열사가 중앙부대에서 떠오르는 시신이죠. 예. 그 체류탄이 눈에 박혀 맞습니다. 있는 이런 사진이 한 장이 전시관에 없다? 그런 3.15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시 기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네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5.18을 다루거나 이렇게 하면 5.18 때 있었던 사진들이 눈에 딱 띄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막 거리에서 나는 사진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아이가 뭐 그 시체 죽은 앞에서 그렇습니다. 태극기를 보는 네. 사진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시해와 관련된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은 사진 한 장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다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진들이 하나도 전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기획 전시했던 사람들이 전문가의 이런 조언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고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쳤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표현에도 보면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독재와 싸운 역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이승만 독재, 예를 들면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명백하게 독재와 우리가 맞서 싸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대를 나열할 때는 명확하게 이승만 독재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 박정희라는 독재 표현도 있어야 되고 전두환 독재와 싸웠던 이런 마산 시민들의 항쟁을 다룬 거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그런 없다. 독재가 어떤 게 주어가 없어요. 네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도대체 이것이 민주주의 전당에서 민주적인 독재 항거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금은 부족했던 감추고 싶은 역사들을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다. 그렇죠. 예를 김 들어서 우리 4.3 평화공원에 가면 그 다랑시 굴에 생활했던 그 민간인들이 예. 생활했던 그 현장이 고스란히 다시 재현돼서 네. 그 장면만 봐도
가슴에 콱 막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전시 방식을 해서 또 마산 창원 지역에 있었던 그 민주주의 과정에 그 시민들은 어떻게 억압받았고 그게 체감이 되는 효과를 전시라는 것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글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했던 게 많다. 특히나 애써 외면했다. 예. 별과 빛으로 표현하겠다. 이게 컨셉이 있었어요. 그 전시 그 기획자에 있어서 그 별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 죽어 있는 사람이 아슬한 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떤 생동한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데 그 별에다가 표현을 시키고 추상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전당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사진을 끄집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감추어진 탄압의 장면이나 그 속에서 민주주의가 정말 생동하게 살아남았던 그런 것들은 전혀 전달되지를 못한 한계점이 처음부터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전시와 관련해서 전시물 구성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시물에 대한 부족에 대한 한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민 공청회도 한 번밖에 없었다고요? 네, 그 시민 공청회라는 건 사실은 그 이제 앞으로 뭐 전당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운영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그 시민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다분히 그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전당으로 가야 된다는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거 어떤 호응을 얻어내고 이런 하나의 그 중간적인 이제 과도 작업 정도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공청회를 하기 전에 자문위원들과 좀 건립 추진위원들과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자문을 더 보태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내용을 다듬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시민들과는 다시 공청회하고 그것도 2번, 3번 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시민 공청회 하는 목적 자체가 제대로 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었다. 숨겨진 의도는 전당에다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민주화운동 추진위원으로 있던 분이 극우 보수 세력에 나왔던 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그런 엉뚱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한 350억에서 6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든 한국 민주주의 전당이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전시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할 때는 반드시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하고 그것도 굉장히 부실한 공청회였다고 보면 창원시의 행정이 도대체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할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요.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김정만 선생님도 현실적으로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의 향토 사학자가 계셔요. 그런 분들이 수많은 자료와 이것을 집대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한다는 박영주 이런 지역 향토 사학자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언론인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민일보의 김주환 기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주화 또 옛날에 우리 이제 국가 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영화를 만들었던 구자환 감독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전시물을 할 때 충분하게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어떻게 어떤 걸로 전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본래적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들었어야 되죠.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창원시가 도대체 무슨 정신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일부 이제 운영 자문위원들 정치 성향 때문에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도 있었습니다. 창원시 의회 손태화 의장이 자신 몫으로 이제 남재욱 또 김민아 시의원을 자문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이 12.3 내란을 옹호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고 남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이크에 대고 이제 기생충이란 단어까지 직접 쓰면서 민주화 단체를 폄하했던 적도 있고 자, 이 두 의원 위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번에 송 위원장님. 도저히 시민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인사검증을 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자문운영위원을 위촉할 때도 저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췄어야 되죠. 그리고 이 전당이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면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사람을 어떻게 민주주의 전당에 대한 네.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네네네. 그 권한을 오롯이 조례해 보니까 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추천한 두 사람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돼 있도록 네. 이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조례가. 조례 만들 때부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문제였다 생각을 하는 네. 거고 의회는 합의기구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든 간에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조례 만들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심의 있게 논했던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이 사실 가후를 묻고 싶어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음. 당연히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운영자문위원 창원시 의회 의장의 손태와 의장이 책임지고 이 두 분을 해촉을 시켜야 됩니다. 자, 김 대표님은요? 네. 이 두 의원 위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제 의장이 추천을 했다는 걸로 뭐 면피가 되고 자신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의 의장이라는 거는 균형성을 갖출 수 있는 의회 내에서 균형이 일단 필요한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균형 맞추겠다 해요.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자들을 운영자문위원회에 두면 운영자문위회가 어떤 무슨 정쟁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런 의도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의사를 갖고 네. 있는 분인데요. 네. 이런 이제 논란이 됐던 특히 두 사람은 운영자문위원회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문위원회 해야 될 역할이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전당에다 운영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원하는 그 민주주의 전당이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손태하 의장이 네. 그 단지 추천을 가지고 그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는데 이번에 진짜 권한이라면은 시장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네. 추천권에 대해서 추천을 반대하고 네. 임명을 해버리면 이 문제 또 다시 해결될 수 있는 네. 국민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군요. 의장이 발목을 잡고 있고 뭐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인 듯이 시장이 없는 그 빈틈을 타서 그 의장이 모든 것을 흔들겠다는 그 의도로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의혹, 거예요. 예. 의혹이라기보다 의혹일 수도 있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네. 자기 권리 주장을 자꾸 하게 되고 귀찮거든. 그죠? 그런데 민주주의도 저는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우리 창원시에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정신이 함양되고 민주의식이 높아지면 자기 권리의식도 높아질 뿐더러 민주주의의 참여의식도 높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보면 운영위원으로 두 분이 위촉됐는데 이분들이 마산 해운구 출신의 네. 국회의원들이 네네. 남재욱입니다. 시의원. 그리고 지명한 손태화 의장도 해운구 역시나 사람이에요. 역시나. 해운구에 있는 국회의원 역시 윤한홍 의원이죠. 네. 국민의힘에. 저는 의혹을 제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 뭐 모를 수도 있는데 해운구 마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싫어. 이해도가 높여지면 마산이 뭔가 바뀔 것 같아. 국민의힘의 손해본다는 느낌. 그래서 민주주의 전당과 관련해서 운영자문위원을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도록 전시가 안 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블랙 요원을 투입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그런 제기하는 의혹을 거예요. 네.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남재욱 시의원의 공개 발언 20일이 있었는데 잠시 보고 오시죠. 이 단체 회장들의 하는 이 작태들이 과연 소속된 그 기념사업회의 회원들의 뜻인지도 제가 궁금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우리 의정 활동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자기들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막는 이런 작태를 앞으로 중단해 주시고 저는 끝까지 이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들 단체 4명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들 4개 단체의 공개 토론을 남재욱 시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토론에 임하실 생각이신지 김 대표님? 그 토론은 사실 이 논란이 되기 전에 예. 했어야 되는 게 맞다. 민주주의 전당이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공개 토론을 제안해야 되는데요. 네. 마치 그 시민단체들이 그 시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가 뭐 윤석열입니까? 입틀막을 하게. 네.
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사실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폄훼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 없이 사기단체를 기생충이라는 발언을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성찰부터 먼저 하시는 게 네. 우선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핍박을 받고 국가폭력으로부터 처절하게 당했는지 그에 대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는 것부터 네. 먼저 하시라. 네. 그러고 난 뒤에 공개 토론도 정정당당하게 하시고 문자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보다는 성찰 먼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이런 사태의 원인 아까도 송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의 행정 공백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송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하시죠. 예, 창원시장의 행정 공백으로 생긴 이제 원인이 저는 굉장히 크다 보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행정 수반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그와 관련된 이제 집행에 대한 책임도 지고 네. 또 정책적 결정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혼란도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이 있어서 지금보다 더 엉망으로 됐을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시장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태로 전개가 되었겠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창원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성이 꽤 있는 단체장이거든요. 네. 단체장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정치적 책임도 있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책임, 그것을 대신해서 집 사업에 이제 반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민주주의 전당 문제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실제로 창원시 행정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정 공백이 원인이다. 사실상 그 민주주의 전당에 대한 운영 계획은 이미 20년도부터 서 있었습니다. 그 운영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중간에 시장이 바뀌었고 또 권한 대행 체계에서 더욱더 문제는 지금 제2부시장 간을로 민주주의 전당이 지금 운영되는 이런 계획이라서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네. 정무직과 제2부시장이 민주주의 전당에 대해 손을 좀 떼기를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네.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또 아직 1년 정도가 남은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행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 있을까요? 두 분 간단히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실질적으로 행정은 뭐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예. 뭐 시장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책임 있는 사업 정책을 결정하지 못할 뿐이지 기존에 잡혀있던 계획이나 예산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번 버스 파업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6일 동안 버스가 멈춰섬으로 해서 그렇죠. 시민들이 네. 큰 불편을 겪었잖아요. 네. 그것도 시장이 있었으면 저는 그 파업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네. 누군가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든 행정이 수반되든 간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책임을 지기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더라도 뭔가 반대급부를 줘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도 그런 결단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의 공백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회가 이 역할을 이제는 행정 공백이 없는 걸 더 튼실하게 뭔가 보완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의회가 이렇게 독재 운영을 하니까 이 네. 보완제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답은 내년 지방선거 때 정치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1년 동안 당장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없다. 물론 그 전에도 열심히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네. 예. 자, 김 대표님은요? 네, 어쨌든 법의 불비인데요. 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이 재판을 다루기까지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재판마저도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일도 질질 끌었던 이것이 적어도 24년 총선 시기에 보궐선거도 이루어졌었던 그 시기를 놓쳤고요. 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이후의 공백을 멈추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 집행이 어쨌든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송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행정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에 내서 제대로 정해진 기본 계획대로 수립된 대로 처리를 해나가는 이런 기본 시스템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단은 두 분하고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혹시 방송 마치고 유튜브 연장 방송 가능하십니까? 예, 뭐 상관없습니다. 막차 아니잖아요. 예, 예. 저는 새벽 1시
버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순호 민주당 도당위원장 그리고 김경영 6월 항쟁 정신 계승 경남 사업회 상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지금 유튜브 연장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규 공중파가 아니라 유튜브이기 때문에 두 분께 더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예. 하시죠. 저는 새벽 1시까지 시간이 예.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 못 나눴던 것 중에 그 이제 권한대행 체제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장금용 부시장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한 태도가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좀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뭐 아까 그 사실은- 한계가 있는 예. 건가요, 이게? 지금 특히나 이 민주주의 전당 운영에 관한 것이 네네네. 당초에는 이제 시민단체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시가 직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창원시가 어떤 시라도 민주주의 전당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우선 쉽지는 않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네. 이 상태에서 지금 권한대행체가 이 공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사실은 국힘당 의원들이 네. 의장의 권한을 가지고 네. 공무원을 흔들고 있는 거죠. 음. 그 남재욱 의원이 그 시민단체를 향해서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네.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스스로 저는 시의회 다수당이란 그 이유로 국힘당의 시의원들이 사실상 무리하게 지금 시정을 흔들고 싶은 네. 그 욕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권한대행도 예. 사실은 뭐 최소한의 네. 뭔가 운신의 네. 폭이 더 네. 좁아지는 거 아닌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남재욱 시의원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여기 섭외했다. 그럼 김 대표님 나오실 건가요? 저는 사실은요, 그 공개 토론 이런 자리에서 하면 사실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이크를 준다면 네. 창원시 의회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의회라면은? 들었습니다. 창원시 의회 단상에 예. 시민 발언대를 주십시오. 네. 그래서 김 대표님 불러달라. 네, 아. 일방적으로 무도하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네. 시민단체를 폄훼하고 네. 사실에 무근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을 한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주시면 시민 발언 너무 이게 좋겠다. 의회에서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시민 발언은 뭐 공식적 의회 내에서는 네. 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네, 네. 의회가 의원들이 아니면 의회 네, 단상에 네.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방청석에서는 방청석에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네네. 저는 뭐 남재욱 시의원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 저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 토론의 주제가 네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운영 자문위원들의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죠. 그냥 컨텐츠나 민주주의 네. 전당을 어떻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네, 싸움이 네가 있겠군요. 자격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네. 해야 되고 주제를 그렇게- 달리하자. 네, 그렇게 해서 토론해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운영 자문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소양을 덜 갖췄다라는 네. 것을 처절하게 깨우치도록 저는 토조를 해야 한다 봅니다. 그럼 배틀 가능하다. 네, 얘기시네요. 배틀해서 본인이 주제 스스로 바꾸면. 물러나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의장이 이 토론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해서 네. 해촉을 하든지. 자, 지금 이 창원의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논란이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네. 전국에서 민주화 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 항의도 이어지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항의도 있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영남 지역이 또 우리 특히 뭐 마산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이고 그런 뭐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12.3 개헌과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파면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 대한 엄단을 한 것이 국민들의 표심이고 저는 국민의 뜻이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선거를 치른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을 개관할 점에서 그 자문운영위원을 내란을 찬동하고 윤석열 그 계엄과 관련해서 옹호했던 자들,
특히 또 거기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네. 해병대를 조직해서 네. 내란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항의할 정도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게 어찌 보면 기관이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정당이라는 네, 네, 네. 것이 그 시설에 자문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촉을 했던 그 당사자 네. 장본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손태화 의장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분은 뭐 성명서를 발표를 했던데요. 네. 제가 대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입에 담기도 싫다. 네. 사실은 이제 균형성과 뭐 다양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민주주의는 균형성이다. 아 예. 근데 스스로 모순점을 얘기하는 게 균형성이라면 사실 의회 내의 균형성을 본인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 민주당 의원은 다 배제를 시키고 국힘당 의원 일색만 갖다 놓는 그것이 균형성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네. 뭐 또 다양성을 얘기를 해요. 네. 다양성에는 정말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이거든요. 근데 그 다양성은 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성 안 됩니다. 그럼 네. 얘도 들어오고 저도 들어오고 다 정말 그 사실 꼽혀 다 들고 오는 그게 다양성이냐? 이거는 그 다양성이 아니라 네. 운영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음. 그 부분들 왜 다양성하고 등치를 시키냐고요. 그래서 본인 네, 스스로 네. 굉장히 모순적인 논리로 얘기를 했다. 네. 손태화 의장이 이해하시라. 주장했던 다양성, 균형성은 한 가지는 충족되죠. 남녀. 네. 그와 관련된 다양성과 균형성 네. 그거 하나면 충족하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김경영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운영자문위원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 네.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따라서 자문을 거꾸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퇴화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발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기록을 숨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 자문을 하면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손태화 의장이 이것은 내 몫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고 조례가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긴 네. 합니다. 거기에 의장이 추천하는 이인은 당연직 그렇죠. 운영위원으로 된다라고 의회가 조례를 아니라 만들었기 의장으로. 때문에 네. 예, 그게 잘못된 네네네. 거고 설령 의장이 추천 권한이 조례에서 규정됐다 하더라도 의장은 소위 말해 여기에서 다양성을 고려했어야 되죠. 네.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인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 의원도 있고 또 뭐 그 두 개 정당이다 그죠? 어쨌든 두 개 정당이 있으면 네. 더 적어도 최소한 두 개 정당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네네네. 위촉하는 게 맞고 예. 또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좀 있는 분들, 네.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네네네. 위촉하는 것이 의장이 할 일이죠. 네. 의장이 개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전국적인 논란이 음. 될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 12.3 계엄을 거치고 윤석열 탄핵 파면을 시킨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그 민도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말 그대로 그런 위상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전국적인 아마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을 보러 오려고 예. 그런 같은 인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 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국비를 들여와서 국가적인 과제로 뭐 민주운동 기념 사업회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드디어 한 20몇 년 네. 만에 이 체결되는 구현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그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바뀌었습니까? 네. 적어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되고 이 정도면 토론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그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방송도 준비하시는데 못다한 얘기, 요 얘기는 꼭 하고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 저는 참 민주주의 전당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데요. 참 그 얘기는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 회의하면서 그 마산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상징성을 얘기하자면 김질 열사 예. 시신 그 부분을 해내지 못하는 것과 함께 네. 그 마산 3.15 의거탑이 시민의 성금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모금으로. 그러면 마산 시민은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나가는 장면에 한번 진짜 큰 대형 화면으로서 저것이 내 가슴에 자꾸 꽂힐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적인 영역 그런 부분들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전시 기획 기술이라면 이건 정말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 네. 준비하지 않는다면 네. 개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실수를 하는 점이다. 예.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각인을 해서 예. 잘 준비를 다시 해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홍 위원장님은요? 예, 개관 시기가 좀 늦춰지더라도 저는 철저하게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 아니 콘텐츠를.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개관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또 전국에서 오는 우리 국민들이 창원에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 갔더니 정말 가슴이 설레더라. 우리 민주주의 역사 이렇게 흘러왔구나. 네.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보고요. 저는 이제 이 사안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분하고 원통하고 막 억울해요. 사실은. 예. 아니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아니 민주주의 전당을 개관하는데 자문운영위원회 자질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이 논란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량하고 고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분한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남재욱, 김민아 씨 자신이 저는 그 사람의 속뜻을 모르겠지만 일부러 저는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결집. 또 그것을 결집을 시키고 본인은 밖에 나가면 영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정치에 대한 분포도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6대4 구도로 굳어 있는 거잖아요.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 이런 것조차도 본인들이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면서 그것과 네. 관련해서는 바로잡지 못하는 한계. 이것은 정말 참 원통하죠. 원통해. 네. 그래서 이거 구조를 어떻게 바꾼가에 대한 고민을 예. 저도 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 마산 시민들, 우리 창원 시민들이 스스로 좀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원통하다는 말씀 예.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 예, 예. 자, 저희가 진짜 마치는 시간인데 그 송순호 위원장이 또 최고위원으로서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보좌도 하고 함께 했잖아요. 관저도 갔다 오고. 예, 예. 자, 저 사진 지금 와 예. 벌써 준비했네요. 아이고, 자랑스럽다. 예. 오른쪽 끝에 있으시네요. 예, 예, 예. 예, 파란 넥타이 유독 길게 매셨군요. 예, 맞습니다. 키가 작아서. 자, 이재명 대통령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속달하셔요. 네. 진짜로. 그리고 남의 얘기에 경청을 기기울이 듣습니다. 네. 본인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말도 굉장히 이제 긴 측면도 있긴 한데 네네네네. 본인이 말을 하기 전에 예. 주변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듣습니다. 예.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 의견을 얘기하도록 말해요. 예. 그래서 기회 의견을 말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좀 판단하고 네. 또 의견도 들을 건 듣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주주의와 관련된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몸으로 예. 체화하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행정 경험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대통령이 지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정을 네.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네. 경제 상황도 예. 곧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대통령 잘 그러면- 뽑으셨어요. 어쨌든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도 조만간 혹시 콜 오나요? 콜 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가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애초부터 예. 안 가는 걸로 좀 정리했어요. 아, 예. 그래서 안 가는 거죠? 예, 제 나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그 중간점이 있습니다. 저기 그러면 뭐 최고위원으로 또 계시고 예. 노당위원장이시기도 하시니까 지금 타운홀 미팅 광주에서 어제 했잖아요. 저는 뭐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인데 예. 한번 모실까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그 참 좋은 생각이네요. 마무리하는 거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 잡는 칼을 갈라 좀 그렇긴 합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문제는 알겠습니다. 닭 잡는 칼로 어쨌든 해결해 보는 걸로. 또 하나는 부탁이 있습니다. 예. 뉴스파다 섭외가 어렵습니다. 한번 좀 나와 주셔야 저희가 지금 뜹니다. 대통령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전화 인터뷰. 전화도 얼마든지 아이고. 하겠습니다. 어휴, 하여튼 세상에. 뭐 그거 좀 최대한 미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금 에어컨도 꺼지고 많이 덥습니다. 예, 덥습니다. 이제 진짜 가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